미국에서 이름난 테크 블로거 앨리스 리브스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트렌드를 취재해 온 전문가입니다. 실리콘밸리와 뉴욕을 오가며 최신 기술과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그녀는 이미 여러 첨단 시스템을 경험해봤기에 웬만한 기술에는 놀라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그녀에게 미지의 나라였죠. 인터넷과 해외 기사들을 통해 들려오는 한국의 발전된 디지털 인프라와 생활, 환경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앨리스는 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된 발표를 듣게 됩니다. 발표자는 한국이 모바일 결제와 스마트 기술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은 나라라며 다양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편의점부터 푸드트럭, 대중교통, 택시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결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앨리스는 이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그녀는 회의 내내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고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간의 준비 끝에 앨리스는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공항 곳곳에서부터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친 후 공항을 둘러보니 다국어 안내 표지판에는 QR코드가 함께 인쇄되어 있었고 공항 곳곳에서 필요한 정보는 QR코드 하나로 바로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길을 찾거나 공항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이곳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이런 시스템이 너무 익숙한가 봐. 그녀는 신기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공항 QR코드를 스캔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향할 때 이용한 대중교통에서도 한국의 디지털화는 앨리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금 없이도 스마트폰의 NFC 기능이나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통카드를 충전할 때도 키오스크에서 터치 몇 번만으로 간단히 끝낼 수 있었죠. 이 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모든 걸 해결하는구나. 앨리스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첫날 밤, 앨리스는 가벼운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행으로 인한 피로도 풀 겸 그녀의 카메라로 밤거리를 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한국의 거리는 저녁 시간에도 활기찼고 24시간 운영하는 상점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숙소 근처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이 앨리스의 눈길을 끌었고 가벼운 간식을 살 겸 편의점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도 편의점은 어디에나 있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내부 구성이 달랐습니다. 작은 매장 안에 가득 채워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앨리스를 놀라게 했죠. 신선한 과일과 채소부터 간편식, 화장품, 심지어 전자기기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물건을 다 갖추고 있지?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결제할 때 찾아왔습니다.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들고 계산대로 간 앨리스는 앞서 있던 한국인 손님이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결제하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지만 카드 결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모바일 결제가 되더라도 시스템이 복잡한 편이죠. 그러나 이곳에서는 손님이 스마트폰 하나로 QR코드를 찍고 바로 결제를 끝내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와, 이게 한국의 일상이구나. 앨리스는 잠시 멍해진 상태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앨리스가 스마트폰을 꺼내려 하자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시면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 말에 앨리스는 스마트폰을 들어 점원의 안내대로 QR코드를 스캔하고 모바일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단단하게 결제가 완료되자 그녀는 한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빠른 결제를 경험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르네. 그녀는 속으로 감탄을 하며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이미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결제를 마친 후 앨리스는 잠시 편의점 안을 둘러보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손님이 스마트폰으로 자연스럽게 결제하고 있었고 스마트폰 하나로 쇼핑과 결제가 끝나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그녀에게는 마치 미래의 도시를 방문한 듯한 기분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긴 단순히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진짜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은 것 같아. 그녀는 이렇게 첨단 기술이 생활 속에 깊이 녹아든 사회가 어떤 느낌인지 실감하며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일상이 더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디지털 경험만으로도
앨리스는 이미 한국의 스마트 라이프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곳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 문화를 만들어가는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한국 일정 동안 어떤 또 다른 디지털 경험을 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앨리스는 이미 자신이 겪은 한국의 디지털 경험들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스마트폰에 찍어둔 사진과 짧은 영상을 확인하며 한국에서의 첫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국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 한국의 디지털 문화와 혁신적인 일상을 공유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앨리스는 한국의 디지털 일상 탐방이라는 주제로 영상 컨셉을 잡으며 그 첫 촬영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첨단 기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이 나라에서 생활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동안 미국에서는 모바일 결제나 디지털 시스템이 일부 대형 매장에서만 사용되거나 느린 처리 속도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 그 자체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앨리스는 이를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문화로 받아들이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앨리스는 새로운 장소들을 방문하며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좀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각종 매장과 대형 마트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유명한 대형 쇼핑몰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한국에서 디지털 결제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생활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경험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래라는 개념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한국에서 맞이한 첫날 밤, 앨리스는 자신이 앞으로 며칠간 경험하게 될 한국의 디지털 일상에 대해 생각하며 설렘바득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앨리스는 흥분된 마음으로 한국의 디지털 일상을 좀 더 깊이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대형 쇼핑몰.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 이곳은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쇼핑몰에 들어서자마자 앨리스는 입구에 놓인 안내 키오스크에 눈길이 갔습니다. 이 키오스크는 QR코드 하나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상점 위치를 비롯해 실시간 행사 정보를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쇼핑몰에서 쇼핑을 즐기던 앨리스는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QR코드를 통해 바로 결제하고 물건을 집으로 배송받는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배송까지 되다니 미국에서는 아직 제한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라 앨리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쇼핑몰 직원은 대부분의 고객이 이 시스템을 많이 활용해요. 한번 사용해보면 정말 편리해서 계속 찾게 되거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앨리스는 이 시스템을 체험해 보기 위해 몇 가지 물건을 구입했고 정말 간단하게 모바일로 결제하고 배송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앨리스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스마트한 나라야. 이제 그녀는 이동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QR코드를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디지털 시스템이 앨리스에게는 마치 게임처럼 느껴졌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앨리스는 한국의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그녀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자리마다 놓여있는 QR코드 하나로 메뉴를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미국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려면 줄을 서야 했고 간혹 모바일 주문이 가능하더라도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에 이 모든 과정이 QR코드 하나로 해결되는 모습은 신기했습니다. 앨리스는 스마트폰으로 메뉴를 고르고 결제를 하자 잠시 후 음식이 바로 자리로 배달되었습니다. 이곳에선 스마트폰 하나면 정말 뭐든 할 수 있구나. 앨리스는 흥분된 마음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마친 후 앨리스는 산책 삼아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강공원은 한국에서 유명한 나들이 장소로 알려져 있었기에 디지털 시스템과는 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예상은 곧 깨졌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앨리스는 여러 푸드트럭들이 QR 결제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간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모바일 결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앨리스가 한 푸드트럭에서 간식을 고르고 현금을 꺼내려 하자 트럭 주인이 말했습니다. 현금도 되지만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로 결제하시면 더 간편하실 거예요. 앨리스는 주인의 안내에 따라 모바일 결제를 시도해 보았고 정말 간단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형 상점 외에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야외 푸드트럭에서조차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다는 게 정말이었어. 앨리스는 한강공원의 풍경을 배경으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대해 영상을 찍으며 한국의 디지털 문화에 대한 감상을 남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앨리스는 서울의 한 카페에 들러 다음 일정과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뉴판 대신 테이블마다 놓인 QR코드를 통해 메뉴를 확인하고 직접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앨리스는 카페 직원에게 QR코드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았고 직원은 웃으며 저희 매장뿐 아니라 한국에서는 많은 카페와 음식점에서 QR 결제를 사용해요. 요즘은 사람들이 QR 결제를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익숙해졌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앨리스는 그 자리에서 직접 QR코드를 스캔해 음료를 주문했고 주문과 동시에 결제가 완료되어 간단하게 음료를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대형 카페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소형 매장에서도 이처럼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정말 디지털화가 생활 속에 녹아든 나라야.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마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니. 이날 하루 동안 서울의 다양한 장소에서 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앨리스는 한국이 기술을 단순히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디지털 생활이 단순한 스마트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자 문화로 자리 잡은 모습에 감동하게 된 앨리스는 한국의 이러한 시스템이 미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디지털 시스템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한국이 정말 스마트와 생활이 결합된 나라이자 사람들을 배려하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다시 거리로 나온 앨리스는 하루 종일 이어진 디지털 경험들로 여전히 놀라움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디지털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죠. 그 순간 앨리스는 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성과 편리함을 넘어선 일종의 배려의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길을 걷다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배려의 순간은 바로 무인 편의점이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 편의점은 직원이 없지만 QR코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간 후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결제를 완료하는 시스템이었죠.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빠르게 결제를 완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앨리스는 다시금 감탄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주고 있는 걸까?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QR코드 문화는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 그 안에 깃든 사람들 간의 신뢰와 배려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아직은 낯설게 여겨질 이런 시스템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상이 되었구나. 앨리스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며 오늘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한국의 디지털 문화와 사람들 간의 신뢰를 이해하는 데 큰 배움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하루 동안 경험한 이 신선한 디지털 시스템이 단순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놀라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앨리스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단순히 첨단 기술로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생활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배려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체험하며 점점 더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던 앨리스는 이제 스마트폰 결제와 QR코드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무척 마음에 들었고 한국에서의 일상생활도 점점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마치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한 현지인이 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앨리스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기 위해 유명한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의 분위기와 전통적인 인테리어에 감탄하며 자리에 앉은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QR코드를 스캔해 메뉴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주문까지 마쳤습니다. 앨리스는 이 모든 과정이 익숙해진 자신이 마치 한국 생활에 완벽히 적응한 것 같아
스스로가 대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에게는 음식이 차례차례 서빙되고 있었지만 앨리스의 테이블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앨리스는 지나가던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직원은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당황한 앨리스는 QR코드를 스캔해 주문과 결제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지만 직원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매장은 QR코드로 주문만 가능합니다. 결제는 따로 카운터에서 해주셔야 해요. 앨리스는 이 말에 잠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에서 다양한 곳을 다니며 QR코드로 결제와 주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던 탓에 이 식당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작은 혼선에서 한국의 모든 매장이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장마다 QR코드 시스템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그녀에게는 뜻밖의 경험이었죠. 약간의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앨리스는 카운터로 가서 결제를 마친 후 음식이 서빙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곧 이 경험이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장소마다 조금씩 다른 규칙과 방식이 있다는 점은 한국이 디지털화 속에서도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첨단 기술의 편리함을 제공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규칙과 배려를 함께 고려하는 문화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앨리스는 또 다른 한국식 결제 시스템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서울의 여러 장소를 취재하러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지하철을 타기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려던 그녀는 잔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편리하게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었기에 그동안은 충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당황한 그녀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교통카드를 충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충전 최소 금액이 5,000원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2,000원 정도였지만 교통카드를 충전할 때는 최소 충전 금액이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앨리스는 당황했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규정이 당연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통비만큼만 충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와 다른 한국의 시스템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곳곳에서 세세하게 운영되는 방식에서 또 다른 배려를 느꼈습니다. 생활 속 디지털 시스템과 규정들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 가지 시스템을 고수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장에서의 작은 오해와 교통카드, 충전 과정에서의 낯선 규정은 한국의 디지털 문화에 대한 앨리스의 새로운 이해를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이 깊이 스며든 나라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방식과 규칙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이 모든 시스템이 편리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일상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디지털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배려 속에서 진화해온 것임을 앨리스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던 어느 날 밤, 앨리스는 또 한 번 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주는 편리함과 신뢰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취재를 마친 앨리스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 호출 앱을 이용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앨리스는 결제를 위해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택시 기사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앱에서 자동 결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택시를 탈 때 대부분 현금이나 카드를 직접 주고 결제를 마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 앨리스는 결제 과정이 따로 필요 없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지만 앱을 확인하자 결제 내역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이 시스템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편리함 이상의 신뢰를 기반으로 자리 잡은 문화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사람들이 완전히 신뢰하며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앨리스는 기술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효율을 넘어서 사람들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죠. 미국에서라면 아직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는 자동 결제와 디지털 신뢰 문화가 한국에서는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앨리스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신뢰와 배려가 중심이 된 문화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앨리스는 며칠간의 경험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리하고 놀라운 기술에 감탄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단순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와 배려가 깊이 스며든 문화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스마트 시스템이 빠르고 간단한 기술적 편의 이상으로 사회 속에서 사람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어떻게 자리 잡아왔는지를 배울 수 있었죠. 떠나기 전 앨리스는 숙소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을 차분히 되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디지털 결제부터 QR코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편리함, 그리고 택시 호출과 자동 결제 시스템까지 한국은 기술의 편리함을 넘어서 생활 전반에 신뢰를 심어놓은 사회라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것 같아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영상으로 정리하며 앨리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그저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야. 사람들 간의 따뜻한 신뢰가 뒷받침된 문화이자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약속 같은 거지. 그녀는 이 감동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공항 내 편의점에 들러 한국에서의 마지막 결제를 스마트폰으로 완료하는 순간 이 시스템이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오게 된다면 이 생활이 더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 앨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기술적 편리함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배어 있는 한국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